지난번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어서 오늘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PHEV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리뷰를 한다라고 했지만 약간은 좀 이 차를 리뷰하기에 좀 심적으로 꺼려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4천만 원짜리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 반응들 중에 대부분이 이 차 너무 비싸다, 이 값이면 뭐 캠리를 사지 이 차를 왜 사냐, 1,000만 원 저렴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사겠다, 뭐 이런 댓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차는 심지어 물론 PHEV 모델이긴 하지만 1,000만 원이 더 비싼 5천만 원짜리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의 리뷰 영상을 올리면 댓글 반응들이 어떨지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이 차를 리뷰하기가 약간은 좀 민망한 그런 마음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를 리뷰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차가 토요타에서 나오는 PHEV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뭐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데서 나오는 PHEV가 아니고 토요타에서 나오는 PHEV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토요타 PHEV가 뭐 특별한 게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토요타 렉서스 차들에서 나오는 이 PHEV 모델을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솔직히 지금 토요타 그룹이 전 세계 그 전기차 시장에서 솔직히 선도에 있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되게 뒤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에 있지 못하는 그 한을 PHEV 모델에다가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차를 타보면은 다른 어떤 브랜드의 PHEV보다 훨씬 더 전기차스러워요. 어디서 느껴지냐, 자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EV 모드, 그러니까 엔진을 쓰지 않고 나는 전기 모터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지금 EV 모드에 놨죠. 지금 여기서 급가속, 야, 이게 제가 지금 60km에서 완전 계속 풀 스로틀을 쳤거든요. 계속 가속 페달을 완전 깊게 밟았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72km에서 완전 풀 스로틀. 야, 그 끝까지, 야, 이게 거의 120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무슨 PHEV 모델이에요. 그냥 전기차지, 전기차.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다른 브랜드의 PH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스로틀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80, 90, 많아봐야 100km까지만 전기 모드로 되고, 그 이상으로 가속을 시켜주려면은 무조건 EV 모드가 강제로 해제가 되고 엔진이 개입이 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이 되거든요. 왜냐? 전기 모터의 출력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상의 힘을 내려면 엔진이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완전 풀스로틀을 치면서 엄청난 토크를 발생시키면서 이 속도를 커버를 해주잖아요. 이런 게 흔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그 전기 모터의 스펙을 보면은 120kW거든요. 마력으로 환산하면 거의 166마력인가 그 정도 되는 마력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BMW X5 502 모델 있잖아요. 그 차의 전기 모터 출력이 145kW거든요. 그러니까 마력 환산 195마력 이 정도 되는데, 생각하셔야 될 게 X5 502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5톤이에요. 이 차는 1600kg고 1.6톤이고 무려 900kg이나 차이가 나는데, 전기 모터의 출력은 25kW씩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BMW X5의 전기 모터가 모자란다라기보다는 이 차의 전기 모터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풀스로틀 치는데 전기 모터 힘이 남아 돈다라는 게 저한테도 바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옆에 사람 태우고 그냥 다니다 보면은 이게 누가 PHEV 모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저마력 전기차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토요타 PHEV 모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가 지금 풀체인지가 되면서 RAV4 PHEV에 들어가는 그 모터를 이 프리우스에도 갖다 박아놔서 그렇거든요. 지난 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의 총 출력이 한 73kW, 그러니까 100마력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세대 들어오면서 거의 50kW의 출력을 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완벽한 전기차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전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이 차의 리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차의 가격이 5천만 원이면은 절대 저렴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산다라는 거는 정말 나는 극강의 연비 효율성을
주행을 추구하는 차가 필요해 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름을 안 쓰고 나는 전기 모터로 다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이 13.6kWh예요. 근데 이거를 풀 충전을 하면은 이게 완속 충전밖에 안 되니까 200원이나 220원 곱하면은 3,000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풀 충전을 하는데. 근데 그 풀 충전을 해가지고 3,000원으로 50km에서 55km를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정말 도심에서 출퇴근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간 주행거리가 막 3만에서 4만 km가 넘어가고 막 진짜 정말 막히는 출퇴근으로도 차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차만한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요타 PHEV 모델을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주행 환경에서나 전기 모드가 다 커버를 해주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기 모터라는 게 이렇게 고속 크루징을 할 때는 솔직히 연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오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놓고 크루즈 주행할 때는 오히려 전기 모터로 가는 것보다 엔진이 개입이 되는 게 조금 더 연료 효율성이 더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엄청난 러시아어에서는 엔진은 아예 하나도 안 써버리고 전기 모터로만 가면은 그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과 다르게 PHEV 모델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효율성과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연비 효율성, 유지비 절약 뭐 이런 거는 사실 프리우스의 사실 대명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프리우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요타 광장 오토모티브 분당 전시장으로 문의하셔서 차영년TV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바로 전문 영업사원 배정해 주신다고 하고, 분당 전시장 말고도 수원 전시장, 원주 전시장도 있으니까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분당 전시장이 좋은 게 바로 옆에 이제 AS 센터도 붙어 있고 사고 시에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진행되는 전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프리우스 시승차도 여러 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바로 전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진짜 저 주행감, 승차감 뭐 이런 건 어떻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 리뷰할 때 이제 도요타 차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댐퍼 스프링을 완벽히 이렇게 막 완전히 풀어놓고 물렁물렁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차도 약간 그 댐퍼 스프링을 좀 단단히 조여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 차선 변경 갑자기 했을 때 약간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도 좀 해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댐퍼 스프링 세팅이 약간 좀 단단해져 가지고 차의 롤링이 좀 억제가 잘 되는 거는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이 리어가 얼마나 많이 눌리고 적게 눌리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뒤쪽에 무슨 무거운 사람이 하나 타 있는 것처럼 한번 눌리고 뒤가 약간 요 현상으로 이렇게 약간 뒤가 미끄러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차를 가지고 처음 이렇게 했을 때 트렁크에 좀 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뒤가 이렇게 털리나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좀 보니까 이 차에 뒤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금도 뒤에가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13.6kWh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거의 성인 남자 하나랑 성인 여자 한 명을 태우고 다니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때 당연히 뒤쪽이 무겁기 때문에 뒤가 한 번 더 요 현상으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고, 더불어서 이 차의 타이어 스펙이 1950-19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 폭이 195mm라는 거는 이 현재 출시되어 있는 차들 중에서 연비형을 추구해가지고 타이어 폭을 얇게 하는 경우도 최소 거의 205mm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차에 195mm의 타이어 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격한 움직임에서 이 트랙션을 끌어준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뒤가 약간 털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약간 좀 계속 의아한 거는 이 프리우스 PHEV 모델을 가지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뒤쪽이 무거워짐으로써 오는 장점이 뭐냐면 이런 고속주행 안정성이 조금 증가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앞쪽에만 쏠려있던 무게를 어느 정도 뒤쪽으로 보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속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는 이 차가 그래도 댐퍼 스프링도 어느 정도 단단한 편에 속하고 무게 배분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일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이 실제로 들기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의 승차감을 좀 테스트하러 왔는데, 사실 도요타 차들의 승차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타봐도 그냥 믿고 보는 승차감이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잔잔한 요철들 여기 와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도 좀 큰 요철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지턱 43km 다시 40km 37km 넘었죠. 와, 뭐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때도 이 승차감이 당연히 좋긴 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탈 때 느껴지는 게 이 차는 이 잔요철을 처리하는 승차감이 그 정말 좋다고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좋아요. 지금도 그리고 여기 좀 심한 요철이 있거든요.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가 일반 프리우스보다 160kg이 더 무겁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차가 훨씬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게에 의해서 이 요철을 지그시 누르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느낌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때까지 여러 차들의 승차감을 느껴보면서 좀 알게 된 게 뭐냐면 2톤 이하의 차들에서는 그 무게가 100kg, 200kg, 300kg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승차감이 좋아지는 게 정말 많이 체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200kg대의 아반떼랑 1400kg대의 제타를 타보면은 알 수 있는 게 한 100kg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반떼랑 제타를 가지고 똑같은 구간을 달렸을 때 이 요철을 먹어주는 느낌이 제타가 훨씬 좋아요. 아반떼는 약간 좀 통통 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무게 때문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 차도 1400kg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랑 1600kg대의 프리우스 PHEV 모델을 가지고 똑같은 구간을 갔을 때 느껴지는 차의 어떤 묵직함, 요철을 누르고 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PHEV 모델이 그 요철을 처리해주는 능력이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처리를 해준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차 댐퍼 스프링이 약간 좀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도요타 렉서스 차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탄탄한 댐퍼 스프링을 지금 무게가 더 무거운 PHEV 모델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타보니까 정확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차에 들어와서 무게가 딱 맞아버리니 지금 방지턱을 넘는 것도 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댐퍼가 빨리 수축을 해가지고 충격을 잘 먹어준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의 운동 성능을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차를 가지고 뭐 원메이크 레이스를 나간다고 하길래 뭐 어느 정도 운동 성능인지, 나가기는 잘 나가거든요. 모터 힘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잘 나가긴 하는데 뭐 차가 뭐 일직선을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운동 성능이 좋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대로 돌아보면 저 코너가 이 차의 움직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코너거든요. 자, 여기서 자 진입하고 언더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지금 약간의 언더도 좀 발생을 했고, 뭐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륜 구동이고 앞쪽에 구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방금 돌아 나갈 때 뭘 느꼈냐면 이 차의 거동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느꼈는데, 자 여기서도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이 꽤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 롤이 꽤 많이 억제가 돼 있어서 제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차가 이 정도의 횡지를 받는데 이 횡지를 받는 것만큼 차가 안 기울어지네 라는 걸 느끼면 차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네 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안정적이 되려면 타이어 그립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냐면 이 코너를 돌 때 어느 정도 롤이 일어나면서 이 왼쪽 바퀴를 눌러주면서 타이어의 트랙션을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런 롤이 없는 차들은 이 왼쪽 바퀴가 차의 무게에 의해서 눌려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횡지값을 받을 때 타이어 고유의 그 그립으로 차를 버텨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타이어 폭이 195mm잖아요. 그립을 기대할 수 없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차는 이렇게 돌다가 예를 들어서 잘 버텨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 타이어 그립을 잃는 순간 차 자체가 언더나 오버, 그리고 네 바퀴 전체가 밀리는 그런 위험한 거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차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이 핸들링. 이게 안쪽이 파고드는 그 느낌이, 이 차가 뭐 토크 팩터링이고 그런 건 아닌데
차 크기가 큰 차는 아니잖아요. 컴팩트한 차란 말이에요. 휠베이스가 긴 차는 아니다 보니까 코너를 이렇게 핸들링을 할 때 이런 날카롭고 경쾌한 느낌, 거기다가 이제 출력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서 마지막에 스로틀을 치면서 이 탈출할 때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 이 차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차가 굉장히 경쾌하고 날렵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평평을 하자면, 사실 뭐 이 차는 이렇게 와인딩에서 돌 차도 아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극강의 연비 효율성에 완전 초점을 맞춘 차예요. 저도 솔직히 프리우스를 리뷰하면서 더 이상 이 연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게 장점이 거의 이 차의 90% 이상인데 그걸 어떻게 강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는 완전히 그거 보고 사는 차고, 실제로 이 차를 살 사람들은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프리우스 PHEV 모델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